효과를 이렇게 CSS에서 적용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원 같은 부분은 이제 큐빅에 대한 부분을 이용해줘서 곡선과 이런 부분을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게 될 텐데, 여기 있는 속성처럼 여기 있는 부분에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게 되는 거죠. 곡선 자체에다가 곡선에 대한 위치 부분 적용시켜줘서 애니메이션을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박스 이미지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이용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큐빅에 대한 부분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의 속성에는 이이너가 있고 이지인, 이지아웃, 이지인아웃으로 여기 있는 애니메이션 타이밍 펑션 부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속성인 여기 있는 부분에다가 애니메이션 딜레이 부분 적용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레이는 애니메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대기 시간을 말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여기 있는 애니메이션 자체는 5초 동안 진행되는 애니메이션인데, 애니메이션 자체를 어느 정도 대기를 하고 할 것인지, 우선은 1세컨드 부분을 대기를 하고 진행되는 딜레이 효과를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로퍼티 부분을 구성해 주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웹킷 적용시켜서 결과 부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결과만 봤을 때 새로 고침하게 되면 일정 시간이 바로 이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을 기다렸다가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 자체에다가 시간 자체를 조정을 해주게 된다면 그 부분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3초 정도로 저장을 하고 결과 화면에서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정지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정지되어 있고 애니메이션 자체가 우리가 무한반복을 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딜레이 속성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이 시작되기 전에 한 번만 딜레이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자체에서 여기 나와져 있는 것처럼 반복 횟수를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을 또 따로 속성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다가 속성을 지정해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부분은 따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지워주도록 하고요. 여기 있는 부분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카운트 부분에 반복 횟수를 지정을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은 동일하게 프로퍼티 부분을 살려서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자체에다가 속성 적용해서 반복을 1만 지정하게 된다면 애니메이션 자체가 1만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1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텐데 저장을 하고 여기 있는 부분, 이렇게 여기 있는 애니메이션 자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겠죠? 여기 있는 부분을 새로 고침하게 되면 한번 하고 이제 애니메이션 자체가 종료되고 멈추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복 부분을 2라는 횟수를 주게 되면 이제 2번 실행하고 나타나게 되겠죠. 저장하고 여기는 결과하면 다시 새로 고침했을 때 이제 한 번 반복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2번 반복이 되고 애니메이션 자체가 종료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 등을 지정해 줄 수가 있고, 반복 횟수를 지정해 줄 때는 여기 있는 이 속성을 이용해서 적용을 시켜주게 되면 반복적으로 그 애니메이션 부분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을 다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애니메이션 자체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퍼티 부분은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자체에 대한 방향 등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애니메이션 디렉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애니메이션 디렉션은 이렇게 여기서 사용해 주게 됩니다. 이 속성 값에는 우선 기본 값으로 노말 값을 적용시킬 수가 있겠고요. 노말에 대한 속성을 한번 적용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말에 적용시켜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속성 적용하게 되고, 프로퍼티 부분도 여기에다가 추가로 적용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장하고 여기 있는 부분 애니메이션 실행하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애니메이션을 계속 진행해왔던 부분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여기 있는 속성 자체에다가 방향등을 지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리버스에 대한 효과를 주게 되면 리버스 효과 부분 적용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장을 하고 결과 화면을 봤을 때 여기 있는 부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우리 애니메이션 자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지금은 리버스에 대한 효과를 줌으로써 위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속성 부분도 이 자체는 추가로 얼터넷 여기 있는 속성을 주게 되면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부분이 애니메이션 자체를 또 다르게 적용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하게 보게 되면 새로 고침했을 때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번갈아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번갈아서 나타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얼터넷에 대한 부분을 또 리버스에 대한 효과로 속성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 속성부터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얼터넷에 리버스 효과를 주게 되면 여기서 결과면에 확인해 봤을 때 새로 고침하게 되면 우리가 반대되는 애니메이션부터 번갈아서 애니메이션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애니메이션 디렉션 속성을 이용해줘서 애니메이션 자체에 대한 방향 등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는 0%부터 100%까지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는 애니메이션을 진행해 주었는데, 이렇게 디렉션 효과를 이용해 주게 되면 반대되는 애니메이션도 이렇게 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상태 값을 지정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플레이 스테이트 부분을 적용시켜 보도록 할 텐데요. 플레이 스테이트 부분에 지정을 해주고, 여기는 웹킵 값에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태에 대한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선 기본 값으로 러닝에 대한 값을 지정해 준다 했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러닝 값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애니메이션 자체는 계속 실행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 저장하고 결과값 여기서 확인을 하게 되면 애니메이션 자체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멈춘다는 부분을 설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창을 종료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까지는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애니메이션이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플레이 스테이트에 대한 효과 중에서도 러닝 효과 말고도 더 펄스에 대한 효과도 있다고 했는데요. 더 펄스에 대한 효과를 적용해 주게 되면 우선 이 자체에서 지금 저장을 해주도록 하고요. 여기서 애니메이션이 실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실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세로 고침을 해서 펄스에 대한 효과를 적용시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자체가 정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전체에 대한 속성을 가지고 어떻게 그 속성들이 사용되는지를 살펴보았고요. 이렇게 키프레임을 통한 모션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고, 그럼 이제 몇 초에는 어떤 애니메이션을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떤 애니메이션을 할지 모션 자체를 다양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한 애니메이션 자체를 몇 초 보여줄 것인지, 대기 시간은 어떻게 줄 것인지, 움직임을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각각의 여기 있는 속성들을 이용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스 섀도우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섀도우 속성 같은 경우는 이전에 텍스트 속성을 알아볼 때처럼 텍스트 섀도우 속성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박스 섀도우 속성은 텍스트보다는 보더 값을 활용하는 CSS3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전에 보더 값을 활용하는 CSS3 속성 같은 경우에 보더 레디우스 속성이나 간단한 속성들에 대해서는 CSS 2.1 베이직 강좌에서 CSS3 추가 부분을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추가로 적용된 CSS3 속성인 박스 섀도우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일하게 박스라는 부분에다가 섀도우 속성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만으로도 그림자를 주는 속성이라고 보이면 되는데요. 이 박스 자체를 물체 자체에 대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우리가 지정하는 테두리 자체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속성 자체는 테두리에 그림자를 주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길이 자체에다가 이런 부분에 단위값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텍스트 섀도우 속성을 이용해주면서 필수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요소와 그리고 옵션 값으로 적용되어야 되는 요소들이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스 섀도우 값도 마찬가지로 그림자를 주는 속성에서 길이 같은 부분을 적용해야 되는 섀도우 효과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수평이나 수직, 이런 부분들의 길이 같은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적용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H 섀도우나 V 섀도우 같은 글자의 수평, 그림자의 위치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글자의 수직, 그림자의 위치를 지정해서 V 섀도우 위치까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부분에 음수값도 허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자체에서 음수값이라고 하면 우리가 텍스트 섀도우 값 자체에서 마이너스 값을 줌으로써 안쪽으로 들어오는 효과를 줬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부가적인 옵션 설정을 통해서 박스 섀도우에 인셋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셋에 대한 부분을 활용을 하게 되면 안쪽 그림자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속성 자체에 음수값도 허용될 수 있다고 이렇게 적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요소 같은 부분에는 수평 그림자 위치와 수직 그림자 위치를 지정하는 H 섀도우 값과 V 섀도우 값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옵션 값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값으로 될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텍스트 섀도우 값에서 봤듯이 그림자의 흐림 정도를 지정하는 블러 값, 그림자의 색상을 지정해 줄 수 있는 컬러 값을 또 옵션 값으로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박스 섀도우 값은 여기 있는 텍스트 섀도우와는 다르게 더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가 여기 나와 있는 스프레드 속성과 인셋 속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의 거리 등을 지정해 줄 수 있는 스프레드 속성을 지정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안쪽 그림자를 나타낼 수 있는 인셋 속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스프레드 속성 같은 경우는 그림자가 번지는 거리 같은 부분을 지정해 줄 수가 있고, 여기 있는 인셋 속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박스 섀도우 값을 지정해 주게 되면 우선 바깥쪽에 그림자가 생성되는 것이 기본 값입니다. 그래서 기본 값으로 생성을 해주게 되면 박스 자체가 그림자에 대한 부분이 바깥으로 그림자가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인셋이라는 속성을 사용하게 되면 그림자를 안쪽으로 생기게 하고, 그래서 여기는 속성을 추가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속성을 이용해줘서 완성된 결과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소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문 부분은 따로 정의해주지 않았고요. 동일하게 여기 있는 부분에 박스 섀도우라는 부분을 선언을 해주고 V 섀도우 값, H 섀도우 값을 전원해주겠죠. 우선 여기 있는 예제에 작성된 부분은 기본 값으로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요소들을 이렇게 적용을 해준 부분입니다. 우선은 그림자에 대한 박스 영역을 지정을 해주었는데요. 여기 있는 백그라운드를 컬러를 이용해줘서 옐로우 값으로, 여기 있는 텍스트가 지정될 수 있는 영역을 위드 값과 하이트 값을 이용해줘서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여기 있는 텍스트 정렬을 이용해줘서 센터 값으로 적용을 해주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자 효과를 주기 위해서 박스 섀도우에 대한 속성 적용해줘서 영역에 대한 여기 있는 바깥쪽 그림자 부분이 바로 박스 섀도우 속성이 적용이 되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아래쪽과 수평 쪽으로 이동시켜서 위치 자체를 그림자에 대한 부분을 정의해준 부분이고요. 그림자 색상은 블랙 값을 이용해줘서 검정색에 대한 그림자 효과를 적용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박스 섀도우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을 할 수 있는 코드 작성란으로 넘어와서 예제에 대한 기본 폼은 동일하게 구성해 주었고요. 여기에다가 박스 섀도우라는 클래스를 하나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럼 박스 섀도우에 대한 속성을 적용해 주기 위해서니까 여기다가 속성 지정할 수 있는 부분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이제 하나씩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백그라운드에 대한 영역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영역을 설정하기 위한 위드 값을 하나 선언해 주도록 하고요. 위드 값에 대한 영역은 200픽셀 정도로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주고 너비에 대한 부분을 지정해 주었기 때문에 박스를 만들 수 있는 하이트 값, 높이에 대한 값도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높이 값은 100픽셀 정도만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영역을 만들어줬으면 영역에 대한 색깔 부분을 해주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 값으로 만들어주도록 하고요. 여기에다가 옐로우 값으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적용시킬 수 있는 색상 키워드 추가해주도록 하고, 여기 있는 부분에 텍스트가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정렬할 수 있는 부분에 속성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얼라인 속성을 만들어주고 센터로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박스 섀도우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영역을 설정해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인 박스 섀도우 속성은 아직 적용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박스 섀도우 값을 적용해주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박스 섀도우로 만들어주도록 하고, 우선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필수 속성부터 구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평값과 수진값을 10픽셀 정도로 동일하게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10픽셀로 우선 여기는 컴마 표시는 안 해도 되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고, 그림자를 할 수 있는 색상을 옐로우 값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블랙에 대한 값을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박스 섀도우 속성 같은 경우는 모든 브라우저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익스플로러나 파이어폭스, 모질라 값, 그리고 오페라나 웹킷 값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있는 부분으로 기본적인 부분을 적용해주고, 이제 특정 브라우저나 다른 부분에서 안 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를 해서 여기 있는 부분을 동일하게 웹킷이나 모질라 값으로 선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선언을 해주는 부분은 동일하죠. 웹킷 값을 동일하게 추가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추가를 해주도록 하고, 이렇게 추가해줬으면 모질라 값도 여기 있는 부분에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모질라에 대한 프로퍼티 부분 구성을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 익스플로러라는 부분을 구성을 해주기 위해서는 MS에 대한 부분 추가를 해주면 되겠고요. 오페라도 동일하죠? 오페라도 이렇게 적용해주게 된다면 아무 브라우저나 적용될 수 있도록 속성 값을 이렇게 적용해줄 부분입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 저장을 한 뒤에 결과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화면에서 아무런 속성도 지정되지 않은 예제 부분 볼 수가 있겠고요.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있는 부분에 텍스트는 가운데로 정렬이 됐고, 옐로우 값으로 박스에 대한 영역을 지정해준 부분에다가 이제 여기 있는 하단 쪽으로 그림자 효과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텍스트 섀도우 값과 동일하게 그림자를 적용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밑쪽으로 적용해서 나타나고, 그림자는 위에 있는 부분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속성 값에다가 마이너스 값을 적용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다시 코드 작성란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적용해줬던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적용해둔 속성 자체가 여러가지 버전별로 적용해줬기 때문에 다 같이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변경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 결과에서 새로 고침하게 되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음수 값이 적용되어서 박스 값에 대한 섀도우 값이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 값에 대한 위치를 적용해 주었고요. 위치 부분을 적용해 줬으면 우선 브라우저 부분은 적용이 된 것, 이런 식으로 적용된다는 거 확인해 주도록 하고, 그래서 위치 자체는 이런 식으로 다시 양수에 대한 값을 이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에 대한 값을 추가해 주게 되면 그림자에 대한 흐림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블럭 값을 적용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블럭 값으로 5픽셀 정도 적용해 주도록 하고 저장하고 확인을 하게 되면
여기는 이 상태에서 세로 고침을 했을 때 조금 더 여기 흐림 정도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값을 더 주게 되면 한 15 정도 주도록 할까요? 그럼 저장하고 여기 있는 부분을 확인했을 때 세로 고침에서 아까 방금 전보다는 더 흐림 정도가 심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위치 값에 대한 값을 적용을 하고 이 적용된 다음 값을 적용하게 되면 이 적용된 블럭 값을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박스 섀도우 값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값은 그림자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수평 값과 수직 값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숫자 값이 하나 더 추가된다면 여기 있는 세 번째 숫자 값이 블러에 대한 값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까지 적용을 해 주었고 이 자체에서 여기 있는 부분을 0이라고 만들어주게 되면 여기 있는 이 기본값을 적용 안 해준 부분이나 동일하게 흐림 정도를 이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적용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에서 숫자 값이 하나 더 추가된다면 우리가 추가로 살펴봤던 옵션 값인 스프레드 값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스프레드 값을 적용해 주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블럭 값을 우리가 적용해 줬었죠? 블럭 값에서 하나 더 적용을 해주기 위해서 한 10픽셀 정도로 적용해 주도록 할까요? 만약에 블럭 값을 적용해 주지 않고 이 스프레드 값만을 적용해 주기 위해서는 블러에 대한 기본 값은 적용해 줘야 되는 거죠. 우선 스프레드 값이 옵션 상태가 네 번째 숫자 값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는 블럭 값을 적용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스프레드 값으로 적용했던 값을 세 번째 값에다 입력하게 된다면 블럭 값으로 인식을 하면서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블럭 값을 적용하지 않고 스프레드 값만을 적용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기본 값을 적용을 해주고 적용해 준 부분에다가 스프레드 값을 추가해서 적용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스프레드 값만큼 모든 방향으로 그림자 부분이 커지게 될 건데요. 그래서 저장하고 여기는 결과화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고침했을 때 아까 방금 전보다 그림자에 대한 크기가 커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10픽셀 정도에 대한 크기 부분이 증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키워보도록 할까요? 15픽셀로 적용해 주도록 하고 저장하고 확인을 해보게 되면 여기 있는 부분이 영역 자체가 늘어나면서 그림자 효과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블럭 값이 0 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에 대한 값을 주게 된다면 저장하고 이렇게 더 흐린 정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스프레드 값은 약간 혼동하기 쉬운 개념일 수 있는데요. 필수 속성 값으로 적용하는 수평 값과 수직 값은 이제 여기 있는 그림자에 대한 위치를 지정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 스프레드 값은 그림자의 크기 자체를 늘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프레드 값을 이용해서 그림자의 크기를 늘려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비교해서 이해하기가 좀 더 쉽게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4개의 값까지 이용을 해줘서 스프레드 값을 이용을 해주면 그림자의 크기까지 키워주는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박스 섀도우 속성을 이용해서 안쪽 그림자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인셋 옵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셋은 말만 따라 여기 있는 부분처럼 첫 번째는 H 섀도우, V 섀도우 이런 부분의 위치 값을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블럭 값과 스프레드 값까지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 키워드로 작성된 부분은 컬러 값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값들은 그림자 자체가 우리가 영역을 지정하려고 하는 그 바깥쪽으로 지정을 한다고 해서 아웃셋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신 안쪽으로 그림자 효과를 줄 수도 있는데요. 안쪽에 대한 효과는 여기 있는 부분에다가 인셋에 대한 옵션 부분을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셋을 추가를 해주게 되면 이 자체에 대한 부분만을 가지고 안쪽 그림자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옵션 값을 지정해주지 않는다면 기본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웃셋에 대한 속성을 가지게 되겠고요. 지금 인셋을 추가해줬으니까 여기 있는 이 옵션 부분 값을 그대로 안쪽 그림자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그림자 효과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저장을 하고 이렇게 적용된 부분에서 세로 고침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안쪽으로 그림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안쪽 자체에다가 여기 있는 속성값 자체가 10픽셀로 크게 작업이 됐기 때문에 텍스트 같이 이 부분까지 안 보이게 되면서 작업이 나타나게 되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블랙에 대한 그림자 색상이 아니라 좀 더 연한 색상으로 핑크라는 색깔을 주고 여기 있는 블럭 값을 조금 더 준 다음에 한 20 정도를 주고 여기 있는 부분은 한 5 정도씩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드 값은 여기에다가 그 값을 0으로 해줘도 되고요. 어차피 인셋이라는 속성은 컬러 값 뒤에 오는 속성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블럭 값과 스프레드 값만 지정을 해주면 되고 그 뒤로는 따로 유의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컬러 값 앞에 스프레드 값을 이런 식으로 지우게 된다면 스프레드에 대한 속성 값이 사라지게 되겠고요. 인셋에 대한 속성 값은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이제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된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로 고침을 하게 되면 이렇게 스프레드 값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기 안쪽에 들어오는 그림자 크기 부분은 없어지게 되었고요. 이렇게 위치 부분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얕게 핑크에 대한 그림자 효과가 나타난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쪽 효과에 대한 부분을 주기 위해서는 핑크 속성 뒤에, 그러니까 컬러 값을 나타내는 속성 뒤에 인셋이라는 옵션 값을 주게 되면 안쪽 그림자로 효과 부분을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다가 그림자 크기를 나타내는 스프레드 값을 주게 된다면 그림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스프레드 값을 추가를 해주고 적용시켜 보게 되면 여기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들어오면서 효과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블랙에 대한 효과를 주면서 이런 식으로 그림자 효과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텍스트 색깔과 그림자에 대한 색깔 부분이 똑같아서 안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처럼 안쪽 그림자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옵션 값으로 인셋에 대한 부분 적용시켜서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도 속성에 적용되는 박스 섀도우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처럼 박스나 테두리에 적용되는 속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박스 데코레이션 브레이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박스 데코레이션 부분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속성을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페이지 브레이크라고 해서 페이지를 나눌 수 있는 속성인데요. 그래서 이 속성에는 페이지 브레이크 비포와 페이지 브레이크 애프터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성 값에는 얼레이와 오토 레프트 값을 가지고 있겠고요. 박스 데코레이션 브레이크 속성을 보기 전에 페이지 브레이크 속성을 보는 이유가 여기는 이 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아래 한글이나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컨트롤 엔터 키를 치면 강제로 페이지가 나누어지거나 줄바꿈 이런 부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쇄를 할 때도 페이지가 나뉘어져서 그대로 인쇄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부분의 워드에서는 강제로 페이지를 나눌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HTML 같은 웹문서에서는 화면에 대한 그런 페이지 개념이 없기 때문에 페이지를 나누어서 보는 방법 자체를 여기 있는 페이지 브레이크 속성을 이용해줘서 사용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속성을 이용해줄 때는 이 웹페이지를 인쇄할 때 페이지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서 강제적으로 페이지를 나누어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구성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페이지를 나누기 위한 속성이 페이지 브레이크 비포, 페이지 브레이크 애프터라는 속성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옵션 값을 살펴보게 되면 always 같은 부분은 우리가 h2 태그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h2 태그 같은 그런 HTML에서 어떤 그런 특정 요소 태그 부분을 만나게 되면 강제적으로 페이지 자체를 브레이크 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lways라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 자체는 페이지를 나누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토 같은 속성 같은 경우는 디폴트 같은 속성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페이지를 계산하게 돼서 정상적으로 이 페이지가 끝나게 되면 이 페이지를 브레이크 시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레프트나 라이트 같은 속성은 모든 브라우저에서 적용되는 속성은 아니고요. 이제 인쇄를 할 때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를 인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면서 속성 부분에서 왼쪽 페이지와 오른쪽 페이지를 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페이지 나누기 예제를 간단하게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결과 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나누는 지금 자체는 문단을 나누는 부분으로 구성을 해주었는데 지금은 소스 코드 자체가 짧아서 페이지를 넘어가는 부분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었습니다. h3이라는 태그에 페이지 브레이크 애프터 속성을 넣어서 여기는 always 부분, 그럼 h3이라는 태그가 적용이 되면 여기 있는 부분이 페이지 브레이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선언을 해주었고요. 그래서 페이지 브레이크를 구성할 수 있는 영역을 하나 더 만들어 주었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값이나 위드, 하이트 값을 이용해서 보더 값까지 만들어 주었고요. 패딩이나 보더 값을 준 이유는 우리가 테두리를 이용한 속성을 박스 데코레이션 브레이크 속성을 사용해 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보더 값과 패딩 값을 이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를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드 부분으로 와서 코드 자체는 동일하게 작성해 주었고요. 먼저 텍스트를 구성한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클래스로 페이지 브레이크를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 브레이크를 할 수 있는 태그 자체가 들어간 h3에 대한 태그 부분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구성을 해서 보게 되면 우선 맨 처음에 여기 있는 페이지 브레이크 부분에 클래스 부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클래스에 대한 부분 영역 만들어주고 우리가 여기 있는 부분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해 준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옐로우 값으로 저장을 해주도록 하고 다음에 영역 자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위드 값과 하이트 값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값의 영역은 200픽셀로 정해주도록 하고요. 하이트 값은 300픽셀 정도만 정의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보더 값이랑 패딩 값을 적용해 줄 텐데요. 이제 보더 값은 글자에 대한 테두리 부분 영역이니까 보더를 선언해주고 이 자체에 대한 두께나 이런 보더 값의 종류, 옵션 등을 선언해서 여기 있는 부분에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에 텍스트를 추가를 해줬기 때문에 텍스트가 정렬될 수 있는 패딩 값까지 선언을 해주었었는데요. 그래서 안쪽 여백을 줄 수 있는 패딩 값으로 한 10픽셀 정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브레이크에 대한 클래스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 여기서 선언해 주었고요. 여기 있는 페이지 브레이크에다가 여기 있는 부분처럼 일어날 수 있게
H3에 대한 태그 부분은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그에다가 구성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H3에 대한 부분 선언해 주도록 하고, 우선은 여기 있는 부분에다가 페이지 브레이크 속성을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추가를 해준 부분에다가 애프터 부분을 쓸 건지 비포 부분을 쓸 건지 속성을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우선 애프터로 지정해주면서 여기 있는 부분에 옵션 값을 지정을 해줬었는데요. 그래서 옵션에 대한 always 값으로 구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always 값으로 구성된 부분 저장을 하고 결과화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결과화면을 보기 전에 페이지 브레이크가 되기 전에 결과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3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잠깐 잘라내기 통해서 없애주도록 하고, 이제 저장을 하고 일반적인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는 화면처럼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는 이 태그 자체가 H3에 대한 태그가 적용이 되어서 줄바꿈이 일어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다시 여기 있는 부분처럼 H3 태그에다가 적용을 해도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결과하면 새로 고침해도 일정하게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 이런 식으로 구성해준 부분에다가 페이지 브레이크를 해주고 싶다고 했을 때 우선 H3에 대한 태그는 이렇게 지워주도록 하고요. H3에 대한 태그가 적용된 부분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 부분만 확인하게 되면 우선 세로 고침에서 이런 식으로 가깝게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처럼 브레이크라는 속성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브레이크라는 부분 만들어 주도록 하고, 영역은 우리가 위쪽에서 적용을 해주었던 여기 있는 페이지 브레이크 속성을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도록 하고, 여기 있는 클래스 하나 생성해 주도록 하겠죠. 클래스를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에 여기 있는 부분 결과 부분 보게 되면 한번 여기 있는 부분에 페이지 나누기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입스에다가 클래스 선언해 주도록 하고, 클래스는 브레이크, 그래서 브레이크로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에 div 태그 하나 더 생성해 주도록 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무리해 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이어져 있는 부분이 여기서 클래스 자체가 브레이크 되었기 때문에 브레이크 되어서 페이지 나누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여기 있는 부분 보면 새로 고침하게 되면 입스에 나눠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div 태그를 마지막으로 노래한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노래한에서 또다시 여기 있는 나누기가 되면서 계속적인 텍스트가 나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H2 태그나 H3 태그 같은 태그 자체에다가 페이지 브레이크를 적용해줘도 되지만 이렇게 특정 지점에 페이지 브레이크를 삽입해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H2 태그를 만났을 때 이 부분이 원활하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방금 H3 태그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특정 위치에서만 페이지 브레이크가 일어나도록 하려면 우리가 지금 클래스를 지정해 줬던 것처럼 자신만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지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해주고 여기 있는 부분처럼 사용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페이지 브레이크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속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박스 데코레이션 부분인데요. 페이지 브레이크 부분을 학습하면서 어떻게 쓰이는지 보기 위해서 페이지 브레이크 속성을 학습한 것입니다. 박스 데코레이션 같은 속성은 분할된 상자 안에서 표시 형식을 지정하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박스 데코레이션 브레이크 속성 같은 경우는 박스가 페이지 브레이크는 방금 살펴본 속성이고요. 컬럼 브레이크 같은 속성으로 인해서 브레이크가 나누어졌을 때 인라인 요소나 라인 브레이크로 나누어졌을 때 그런 속성에서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하느냐에 대한 속성 지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본 속성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슬라이스 부분과 클론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 값으로는 슬라이스 부분을 가지게 되고 상속 값은 가지지 않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슬라이스 속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페이지를 나누어서 보게 되면 페이지 자체는 지금 우리가 페이지를 작게 구성해줬기 때문에 인쇄되는 부분이 잘려진 부분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이 잘려졌을 때 우리가 보더 값이나 패딩 값을 기존에 작업이 되어 있었다면 잘려진 부분 자체에다가 보더 값이나 패딩 값을 그대로 유지해 줄 건지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슬라이스는 여기 있는 보더 값이나 패딩 값이 추가되지 않고 잘려진 부분 자체로 나타내게 되는 부분이고요. 클론 같은 부분은 나누어진 그 페이지 부분에다가 여기 있는 보더 값과 패딩 값을 적용해서 나눠진 부분처럼 보이지 않게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나누어지게 구상해준다고 했을 때 그럼 이 자체가 잘라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요. 지금 영역이 있고 여기 있는 보더 값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패딩 값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 주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페이지가 영역 자체가 나눠지게 돼서 분리가 된다 했을 때 그럼 여기는 죽어가는 것과 여기는 사랑해야지 부분이 분리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자체에다가 나눠지는 부분에다가 보더 값에 대한 영역을 줄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노란색 영역에 대한 부분만 남겨줄 것인지에 대해서 속성을 지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여기 있는 부분처럼 보더 값이나 패딩 값을 적용을 해주게 된다면 클론 값을 사용해주게 되는 것이고요. 슬라이 값은 그 부분을 적용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속성입니다. 우선 박스 데코레이션 속성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따라서 페이지 브레이크를 어떻게 적용을 하고 그 부분에서 만들어지는지를 학습하기 위해서 적용을 해보았고요. 이 부분 자체는 이런 식으로 박스 데코레이션 브레이크 속성이 있고 그 속성에는 슬라이스 속성과 클론 속성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소에 대한 불투명도 수준을 설정할 수 있는 오퍼시티 속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퍼시티 속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소를 만들면서 그 요소 자체에다가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여기 있는 속성 값을 보게 되면 불투명도의 값을 지정할 수 있는 밸류 값과 그 다음에 상속성을 지정할 수 있는 인허리 값을 지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밸류 값에는 불투명도에 대한 부분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값을 0값에서 1값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0값 같은 경우는 완전 투명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1이라고 하면 원래 상태인 완전 불투명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불투명도 값을 지정해 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불투명도에 대한 속성 값을 지정해 주면서 부모 요소에서 상속을 받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상속에 대한 속성을 오퍼시티 속성을 가지고 구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시티를 사용을 해서 구성한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 있는 부분처럼 두 개에 대한 요소 부분을 구성을 해주었고요. 여기 있는 부분에 이 부분은 완전체에 대한 투명도 값을 1값으로 줬기 때문에 불투명도 값으로 원래 본래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은 오퍼시티에 대한 부분을 0.5 값으로 줘서 50%의 투명도 값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에 대한 클래스로 선언을 해주었는데요. 먼저 오퍼시티 1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살펴보게 되면 백그라운드 컬러는 레드 값으로 동일하게 밑에 있는 오퍼시티 2라고 하는 컬러 값과 동일하게 해주었고요. 위드 값과 하이트 값도 동일하게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대신 오퍼시티 2 값에는 여기는 위치 값을 지정해 주었는데요. 그 위치 값은 우리가 실습을 해보면서 지정해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코드 작성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클래스 부분은 여기 있는 두 개에 대한 텍스트를 가지고 div 태그에 오퍼시티 1과 오퍼시티 2라는 클래스를 선언을 해주었습니다. 먼저 오퍼시티 1이라고 하는 속성을 클래스로 영역 지정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영역을 만들어주는 백그라운드 컬러 값 동일하게 적용시켜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오퍼시티 2 값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만들어주도록 하고요. 여기다가 먼저 백그라운드 컬러로 색상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 값을 여기 있는 부분과 동일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값은 레드 값으로 동일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여기 있는 밑에 부분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자나 소문자나 키워드에 대한 색상 값이니까 그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되겠고요. 색상에 대한 정의를 해줬으면 영역 지정에 대한 위드 값과 하이트 값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퍼시티 1의 값에다가 위드 값을 200픽셀을 주도록 하고요. 여기는 밑에다가 위드 값을 줬으면 하이트 값에 대한 영역 지정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픽셀 정도로 해주고 밑에 있는 오퍼시티 2 값을 주기 위해서니까 여기다가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그렇게 되면 동일하게 이 부분 적용해줬으니까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저장하고 여기 있는 부분에 오퍼시티 예제에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영역 자체는 보더값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 대한 영역 부분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확연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보더값을 선언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드에 대한 값을 선언을 해주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2픽셀 정도 구성을 해준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보더 값의 종류는 솔리드 값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블랙 값으로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동일하게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 저장하고 확인을 하게 되면 영역 자체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자체에서만 오퍼시티 값을 적용해 주게 된다면 오퍼시티에 대한 속성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오퍼시티 1이라는 값에는 불투명도를 나타내는 부분 적용해 주도록 하고요. 오퍼시티 2라는 값에는 0.5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여기다가 결과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했을 때 두 번째 오퍼시티 2라는 값에서 투명 부분이 바뀌어진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자체에서는 이 부분이 흐려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겹친 상태로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투명 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포지션 값을 앱솔루트로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오퍼시티 값에다가 포지션 값을 구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은 앱솔루트로 절대적인 부분으로 구성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오퍼시티 2 부분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퍼시티 1 같은 경우는 포지션 자체는 움직이지 않게 지정을 해주었는데
우선 겹침 효과를 주기 위해서 오퍼시티 이 값에다가 위치를 이동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레프트 값으로 여기다 이동을 해주도록 하고 한 50픽셀 정도로만 이동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탑 값으로 170 정도 픽셀을 이동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오퍼시티에 대한 값을 1로 동일하게 둬서 불투명도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모습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장을 하고 이제 결과화면을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있는 부분이 이동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위쪽으로 보여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퍼시티 2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불투명도를 주게 되면 아래에 있는 오퍼시티 1의 값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0.5로 바꾸게 된다면 저장하고 결과 부분 확인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투명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아래에 있는 오퍼시티 1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퍼시티에 대한 부분은 모든 브라우저에서 적용이 되고 익스플로러나 웹킷, 모질라까지 적용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익스플로러에서 8버전 이하에서는 오퍼시티 속성이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불투명에 대한 효과를 필터 효과를 이용해줘서 구성을 해줬었는데요. 그래서 필터 효과를 사용해주게 되면 필터에 대한 부분으로 알파 값을 줘서 오퍼시티에 대한 불투명도 값을 적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오퍼시티에 대한 속성 개념이 똑같고 필터 알파 값, 그 다음에 오퍼시티에 대한 50 정도만, 그럼 여기는 오퍼시티의 0.5에 대한 값과 동일하게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해줄 때에는 각종 브라우저에서 웹킷이나 모질라 값, 프로퍼티 부분을 적용시켜서 구성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익스플로러 8버전 이하에는 필터 값 이용해줘서 모든 브라우저에서 적용될 수 있게 속성을 지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박스에 대한 영역을 구성해 주었을 때 텍스트에 대한 정렬을 할 수 있는 속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영역을 지정을 해줬을 때 정렬 부분인데요. 그래서 속성의 부분을 박스 얼라인 속성을 댈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박스 영역 자체를 구성해주고 이 속성 자체가 4개에 대한 속성으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맨 처음에 나타나 있는 스타트 속성 같은 경우는 텍스트를 구성해 주었을 때 박스 구성의 상단 부분에 텍스트가 위치할 수 있도록 구성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엔드 속성은 박스의 하단 부분에 정렬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여기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센터 부분에 박스 영역 안에서 절반, 그리고 아래 절반, 그래서 가운데 위치할 수 있는 정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정렬을 하게 되면 그 자체에 대한 부분으로 정렬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박스 얼라인 속성을 이용해줘서 정렬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박스 자체는 여기 있는 영역을 백그라운드 컬러 값을 이용해줘서 컬러 영역 지정해줬고요. 위드 값과 하이트 값으로 박스에 대한 크기 설정해 주었고요. 보도 값을 이용해줘서 보도에 대한 테두리 값까지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우선은 박스 안에서 텍스트 자체가 보여져야 되게 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속성을 이용해줘서 박스 부분으로 구성을 해주었고요. 이 부분은 웹킷 브라우저에서 적용될 수 있게 웹킷에 대한 CSS 프로퍼티 부분을 이제 구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박스 얼라인 속성을 사용해주게 되면 박스 팩이라는 속성까지 함께 사용해줘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박스 얼라인 속성을 이용해서 실습해본 뒤에 박스 팩에 대한 속성까지 학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박스 팩에 대한 부분을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었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박스 팩과 박스 얼라인 속성을 적용해줬지만 옵션 자체를 엔드 값으로 적용했죠. 그런데 여기 있는 부분은 웹킷 브라우저에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웹킷 값에서 그 값이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킷이 붙은 프로퍼티 부분에다가 박스 얼라인 속성인 센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박스 영역 안에서 가운데 위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었고요. 박스 팩 같은 경우도 이 영역 안에서 텍스트에 대한 정렬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센터로 지정해줬기 때문에 영역 안에서 텍스트가 구성해줄 수가 있겠고요. 밑에 부분은 포지션 값인데 이 부분은 투명도에 대한 값을 적용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준 부분이고 여기는 예제에서는 박스 얼라인에 대한 클래스 값을 가지고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박스 팩에 대한 속성보다는 박스 얼라인을 이용해줘서 어떤 식으로 적용해줘서 결과가 나타나는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스 얼라인 속성에 코드 작성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서요. 우선 여기 있는 텍스트 자체에 박스 얼라인으로 클래스 하나 생성해 주었습니다. 클래스 속성을 지정할 수 있는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여기에다가 박스를 구성할 수 있는 영역 전체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위드 값과 하이트 값, 위드 값은 200픽셀, 하이트 값은 300픽셀로 해서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역 자체를 만들어줬고 영역에다가 컬러도 지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도 라이트 그린 값으로 키워드를 이용한 색상값 이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자체에서는 저장하고 여기 있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고침했을 때 텍스트에 대한 위치 변화는 없고요. 우리가 지정한 백그라운드 컬러 값에 영역에 대한 부분이 적용이 되어서 나타나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부분 테두리 부분도 주기 위해서 보도 값도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더값도 솔리드 형태로 검정색에 대한 테두리 효과 주도록 하고요. 이제 텍스트에 대한 정렬 부분 만들어 주도록 해야겠죠. 맨 처음에 우리가 지정한 박스 상태에다가 텍스트가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박스 속성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디스플레이에다가 박스를 지정해 주는 거죠. 이렇게 지정해 주게 되는데 웹킷이나 이런 부분에 적용해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프로퍼티 부분 적용해 줘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주고 박스까지 생성을 해주게 되면 박스 안에 텍스트가 움직일 수 있는 정렬 부분, 기본적인 내용 구성을 해주었고요. 여기에다가 박스 얼라인 속성을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박스 얼라인 속성 이용해줘서 맨 처음에 나타나는 스타트 속성부터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웹킷에서 적용될 수 있는 이제 프로퍼티 부분 추가해서 구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웹킷에다가 프로퍼티 부분까지 추가를 해줘서 박스 얼라인 속성 구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장을 하고 여기 있는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새로 고침하면 우선은 여기 있는 테두리가 적용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지정한 값이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선 스타트 속성 같은 경우는 영역 안에서 상단에 위치하는 거라고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텍스트 자체가 상단에 위치되기 때문에 적용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적용된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스타트로 적용된 옵션 부분에다가 엔드 값을 적용해줘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 값 이용해주게 되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세로 고침해서 이렇게 다음에 하단에 위치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우선 이 영역 안에서만 움직이는 디스플레이 설정해주기 때문에 영역 안에서 박스 자체에 대한 하단 부분으로 이동되어지게 되고요. 다음 속성은 여기 있는 센터 부분이죠. 센터 부분 구성해주게 되면 여기에다가도 센터 부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하고 가운데로 위치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새로 고침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 위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제 결과 화면에서는 여기 있는 가운데 위치하고 이 텍스트 자체가 이 영역 안에서 또 가운데 위치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박스 얼라인 속성과 함께 쓰이는 박스 팩이라는 속성을 적용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박스 팩만 적용했을 때는 어떤 부분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박스 팩 속성 같은 경우도 박스 얼라인 속성과 동일하게 스타트, 엔드, 센터, 그리고 저스티파이까지 4개에 대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스타트 속성은 이 영역 안에서의 우리가 텍스트를 위치하면서 왼쪽 정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 속성 같은 경우는 오른쪽 정렬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센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여기는 저스티파이까지도 양쪽 정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속성 자체는 우리가 글을 작성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렬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용한 부분이 바로 여기서 박스팩이라고 하는 클래스 하나 생성을 해서 적용을 해주었습니다. 여기는 영역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을 해주었고요. 마찬가지로 박스 안에서 텍스트를 설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속성에 박스 웹킷을 적용받을 수 있게 구성을 해주었고요. 박스팩에 속성을 써서 센터로 할 수 있게, 그러면 센터 자체는 가운데 정렬이기 때문에 이 영역 안에서 가운데 정렬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팩 속성에서 여기는 박스팩 클래스 구성해 주었고요. 어차피 여기 있는 부분이 박스팩 얼라인 속성과 박스팩에 대한 속성은 같이 사용해야 되는 속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를 보기 위해서 사용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박스팩 속성에서 똑같이 백그라운드 컬러 값 만들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위드 값, 화이트 값 동일하게 200픽셀, 300픽셀로 해서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더 값 테두리도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박스팩 속성을 하기 전에 텍스트에 대한 디스플레이 속성, 박스 값 구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부분에 웹킷에 적용될 수 있도록 웹킷 브라우저용 프로퍼티 부분 구성해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박스팩에 대한 속성 구성해 주도록 할 텐데 여기 있는 부분에 맨 처음에 스타트 부분을 구성할 수 있는 왼쪽 정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스타트에 대한 속성 구성을 해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웹킷에도 적용될 수 있는 프로퍼티 부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웹킷과 할 수 있는 부분 만들어 주도록 하고 여기에서 저장하고 결과 화면에서 여기 있는 부분이 새로 고침했을 때 이런 식으로 테두리 적용되었고요. 우선은 스타트 속성이기 때문에 텍스트 자체가 원래 기존에 있던 자리에 있어서 적용이 안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왼쪽 정렬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른쪽 정렬을 해주기 위해서는 엔드 속성을 이용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스타트 부분에 엔드에 대한 속성 적용해 주도록 하고요. 여기 있는 부분 오른쪽 정렬이 됐는지 새로 고침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 정렬이 됐죠? 우선 위드 값을 조금 더 넓혀봐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여기 있는 부분에 어차피 이 부분은 이 영역 안에서 움직여지는 요소이기 때문에 위드 값을 한 500 정도로 넓게 잡아주도록 하고요.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새로 고침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오른쪽 정렬이죠? 아까 방금 전에 했던 스타트 부분으로 왼쪽 정렬 부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정렬에서 만들어주게 되면 저장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보시면 세로 고침하면서 위쪽 부분으로 옮겨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박스팩 속성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밑에 있는 박스 영역 안에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이 자체에서 텍스트 한 줄 내에서 텍스트가 위치하고 있는 정렬 부분을 나타내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센터를 적용해 보도록 할까요? 여기 있는 부분에 센터 부분을 추가해주게 되면 가운데 정렬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 저장하고 이 자체에서 적용된 부분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자체에서는 박스팩 속성 같은 경우는 이 자체에 대한 한 줄 내에서 행으로만 움직여지는 속성이고요. 박스 얼라인 속성 같은 경우는 열로만 여기 있는 부분으로만 이동되어지면서 박스 영역을 정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박스팩으로 구성된 부분에다가 박스 얼라인 속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 박스 얼라인 속성에 동일하게 센터 효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로 적용해주고 여기도 동일하게 웹킷 부분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웹킷에 대한 부분 프로퍼티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주도록 하고 구성을 해주었으면 여기에다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여기는 백스펙 속성 센터로 주었고요. 박스 얼라인 속성 추가해줘서 센터로 주었기 때문에 이 텍스트 자체는 여기 있는 가운데 영역 안에서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세로 고침했을 때 이렇게 이동되는 거 볼 수 있고요. 이 자체에서 왼쪽 정렬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박스팩 속성에다가 스타트 속성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 스타트 속성을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다가 스타트 구성해주도록 하고요. 여기 있는 부분에 스타트 구성해주게 되면 적용돼서 여기 있는 가운데 위치를 하게 되지만 왼쪽 정렬이 되는 세로 고침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 영역을 지정을 해서 정렬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쪽 부분에 정렬이 아닌 박스팩 속성과 박스 얼라인 속성을 이용해줘서 내가 지정한 박스 영역 안에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위치해 줄 수 있는지를 지정해보는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계속해서 플래시블 박스 영역에 대한 CSS3 속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보이는 속성은 박스 디렉션 속성이라 해서 영역을 지정한 박스의 방향을 나타내는 속성인데요. 생성된 박스 영역이나 아니면 박스 자체를 출력에 대한 방향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속성 값에 대한 옵션 값도 여기 보게 되면 옵션에 대한 값이 노멀 값과 리버스에 대한 값으로 나타나고 기본 값은 우리가 1, 2, 3이라는 부분을 지정을 하게 되면 노멀 값은 정상적인 형태로 출력이 되다 보니까 1, 2, 3이라는 형태 그대로 출력이 되어지지만 우선 여기 있는 리버스 속성을 이용하게 되면 반대로 출력되는 3, 2, 1이라고 출력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선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박스의 방향 등을 지정해 볼 수 있는 박스 디렉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우선 결과화면 보게 되면 우선 여기는 RGO1, RGO2, RGO3이라는 부분을 나열시켜 주었고요. 지금 자체는 박스 영역을 만들어 준 게 아니라 텍스트 자체에서 박스 디렉션 속성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에 여기 있는 예제를 해본 다음에 박스 영역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스 디렉션 속성에서 적용된 여기 있는 속성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선 기본적으로 밖에 있는 위드 값과 하이트 값 설정해 주었고요. 그 박스 영역에 대한 속성, 색깔, 백그라운드 컬러 값을 옐로우 값으로 주었고 보더 값으로 테두리에 대한 영역을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을 속성 지정해 준 부분이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대한 속성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박스 속성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영역 안에서 나타내는 속성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안에서 박스 속성이 나타날 수 있는 각각의 브라우저에서 적용될 수 있는 속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선 익스플로러에서 적용될 수 있는 MSS, CSS 프로퍼티 부분을 추가해 주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플렉스 박스 부분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모질라 값에서 박스 부분, 그리고 웹키덴지에서 작동하는 박스 선언해 주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폼이 여기 나와 있는 디스플레이 박스라는 폼이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각각의 적용되는 부분을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나타내 준 부분이고요.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박스 디렉션 부분, 우선 플렉스 영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플로러에서는 플렉스에 대한 박스 부분, 플렉스 디렉션 부분으로 선언을 해서 노멀 값으로 이제 나타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모질라 값에는 박스 디렉션 속성을 이용해줘서 노멀 값, 그리고 여기 웹킷에서도 박스 디렉션 속성 이용해줘서 노멀 값으로 기본적인 선언 형태는 박스 디렉션 노멀 값으로 선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노멀 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출력될 수 있어서 이렇게 RGO1, RGO2, RGO3이라고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노멀 값 외에도 다른 속성 리버스 값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 리버스 값에서도 여기 있는 이 속성의 옵션 값을 리버스로 하게 되면 RGO3, RGO2, RGO1이라는 값이 출력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디렉션 부분을 디스플레이 속성과 이용을 해줘서 선언해주게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우선 먼저 텍스트에서 어떤 식으로 디렉션 속성이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제를 작성할 수 있는 코드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있는 바디 안에서의 내용 자체는 우선 우리가 예제를 구성할 때 박스 디렉션 이그젬플이나 여기 있는 제목은 그대로 사용해 왔었고요.
우선 박스 디렉션으로 div에 대한 클래스를 하나 선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에 대한 적용 부분만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p 태그를 이용해줘서 rgo1, rgo2, rgo3까지 한해에 대한 묶음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었고요. 나머지 여기 있는 부분은 기존의 예제에서 구성됐던 부분이고, 여기 있는 부분부터 박스 디렉션에 대한 속성 적용해서 어떤 식으로 출력 방향이 정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다가 박스 디렉션에 대한 클래스 속성을 적용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한 공간에 박스 영역을 하나 만들어 줬었는데요. 그래서 위드 값과 하이트 값으로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게요. 위드 값으로 200픽셀 정도 되는 너비 값 구현해 주도록 하고요. 다음에 높이 값도 100픽셀로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컬러 값과 보드에 대한 테두리 값이 기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보드 값으로 3픽셀 정도 될 수 있게 테두리 값이 만들어졌고요. 만들어준 부분에다가 우선 기본적으로 이 상태에서 결과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장을 하고 여기에다가 결과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 적용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선 텍스트 자체는 p 태그로 적용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게 될 거고요. 새로 고침하게 되면 우선 영역을 이런 식으로 잡아줬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 디스플레이 박스 부분을 적용해줘서 박스 디렉션 속성까지, 그래서 출력 방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본 형태부터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선언해주고 박스 형태로 선언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디렉션 부분은 박스 디렉션이라고 해서 노멀 값을 위주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멀 값까지 적용해 주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서 각각의 브라우저에 적용될 수 있도록 CSS 프로퍼티 부분을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동일하게 적용해 주도록 하고, 먼저 웹킷 엔진에 대한 값을 추가하기 위한 프로퍼티 부분을 구성을 해주게 되면 여기다가 추가를 통해서 구성을 해주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동일하게 모질라 값과 오페라 값,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모질라 값으로 구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에도 추가를 통해서 적용될 수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익스플로러에서 적용되는 부분을 구성을 해주려면 이렇게 동일하게 선언해주는 부분이 아니죠. 여기에다가 이 부분이 플렉시블 박스에 대한 속성이기 때문에 익스플로러 속성에서는 플래시 박스라고 다르게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는 분명히 MS에 대한 프로퍼티 부분을 구성을 해주게 되겠고요. 여기 있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플래시 박스라는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도 웹킷이 아니라 MS로 변경을 해주면서 플래시 박스에 대한 속성을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S 선언을 해주고, 여기 있는 부분이 이렇게 플래시 박스가 아니라 박스 데코레이션 부분에서 플래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값으로 적용되는 노멀 값을 모두 옵션 값에 적용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하고 결과화면을 보았을 때 먼저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렬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서 rgo1, rgo2, rgo3이라는 속성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노멀 값이 아닌 리버스에 대한 반대로 출력되는 부분을 적용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에다가 리버스에 대한 효과 적용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노멀에 대한 값을 리버스로 바꿔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웹킷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멀 부분이 아니라 리버스, 모질라 값도 여기도 노멀 부분이 아니라 리버스, 반대로 출력될 수 있게 모든 부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분이 바뀌어졌으면 저장을 하고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아까와는 다른 부분이 생기죠. 아까는 rgo1, rgo2, rgo3이라는 효과를 볼 수가 있었는데 리버스에 대한 효과를 적용하자마자 rgo3, rgo2, rgo1이라는 부분이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박스나 텍스트에 대한 영역 자체를 반대로 출력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바로 박스 디렉션 속성을 이용해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박스 디렉션 속성을 가지고 텍스트가 아닌 박스 영역을 만들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작성된 코드에다가 우선은 박스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을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에 엔트리라고 하는 클래스가 미리 선언이 되어 있고요. 여긴 이 자체에다가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스에 대한 영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박스 자체에 대한 id를 하나 생성을 해주고 id 값에 적용되는 박스는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div 태그 내에다가 id를 하나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id를 하나 생성을 해주고 여기 있는 id 값에는 박스 1이라고 구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id 값이니까 여기는 쌍따옴표를 이용을 해줘서 구성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구성을 해주고 여기 있는 div 태그로 구성을 해주었으니까 막음 표시 div 태그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에 대한 여기 있는 개수를 3개 정도 선언해주기 위해서 동일한 부분으로 3개를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그럼 여기다가 박스 2, 박스 3이라고 id 값을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생성된 클래스 자체가 이 예제를 구성하기 위한 부분이라서 조금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값에다가 전체로 아우를 수 있는 div 태그 하나
선언을 해서 구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클래스를 선언해줘도 되고 아니면 id 값으로 선언을 해줘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div 태그에다가 우선 여기도 id 값으로 선언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 지금 생성하려는 부분도 id로 동일하게 적용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는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id 이름을 컨테이너로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값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 있는 div 태그 생성해줬으니까 여기를 아우를 수 있는 div 태그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 있는 기본적인 구성이 완료되었으니까 이 구성을 통해서 CSS 속성을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스타일 부분에다가 만들어줘야 되겠죠. 우선 기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박스 값부터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d 값이기 때문에 박스에 대한 값은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고요. 이제 선언해주고 여기 있는 값에다가 박스에 대한 영역을 만들어줘야 될 텐데 우선 위드 값 이용해줘서 여기 있는 박스 1에 대한 값은 150픽셀 정도로 구성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에 대한 컬러 값은 키워드 값으로 간략하게 나타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에 대한 값을 나타내주도록 하고요. 여기다가 나타내준 부분에 첫 번째 값은 레드 값을 키워드로 해서 박스 영역 구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트 값을 적용해주기도 할 텐데 여기에다가 그냥 하이트 값이 아니라 최소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이트 값으로만 민 하이트 값을 나타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트에 대한 값을 나타내주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은 최소 여기 있는 부분에 100픽셀 정도는 나타낼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박스 1에 대한 id 값 구성해 주었고요. 박스 1에 대한 값을 해줬으니까 박스 2, 박스 3에 대한 값도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값에다가 2라는 값을 바꿔주도록 하고 여기는 3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너비에 대한 값을 바꿔주고 싶으면 바꿔줘도 되고 그대로 두고 싶으면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여기는 색상 정도만 한번 바꿔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그린으로 바꿔주었고요. 세 번째 컬러 값은 옐로우 값으로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만들어진 부분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장을 하고 결과만 보게 되면 우선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우리가 id 값과 이런 부분만 추가해줬기 때문에 새로 고침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부분에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박스 1, 박스 2, 박스 3에 대한 값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이 영역 자체를 조금 더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색상 값을 이용해서 구성을 해주기도 했지만 텍스트 값을 이용해줘서 박스 1에 대한 값이 어느 값이고 박스 2에 대한 값, 3에 대한 값 어떤 값인지 구분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박스 부분은 마무리가 되었고 우리가 선언해줬던 여기는 밑에 컨테이너에 대한 id 값 적용해서 박스 디렉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컨테이너를 구성할 부분으로 id 값으로 여기 있는 박스 id 값에 위쪽으로 선언을 해주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있는 부분에 공간을 만들어주고 여기 있는 값에다가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값으로 선언을 해주고 여기 있는 값에다가 속성 값을 적용시켜 주도록 할 텐데요. 우선 먼저 위드 값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을 선언해 주도록 할 텐데 우선 이 부분이 전체 컨테이너 영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100%로 보일 수도 있도록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체가 지금 우리가 제한된 위드 값을 박스로 영역을 지정을 해주었지만 전체적인 컨테이너 영역 안에서 위드 값이 100%로 표현될 수 있게 구성된 부분이고요.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주는 디스플레이 속성을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기본 값으로 우선은 박스 값 적용해주게 되겠고요. CSS 프로퍼티 부분을 적용을 해주게 되면 여기에다가 프로퍼티 부분만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추가해주고 이제 박스 디렉션 속성을 이용을 해줄 텐데 여기 있는 부분에 박스 디렉션에 우선 노멀 값으로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노멀 값이면 지금 우리가 생산된 부분으로 나타내게 되겠고요. 또 웹킷에 대한 부분이나 브라우저에서 적용될 수 있는 프로퍼티 부분을 적용해 주려면 또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추가를 해주도록 하고 그리고 한 가지 추가를 더 적용해 줘야 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적용을 해줘서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우선 이 부분이 적용해준 부분에다가 이대로 저장을 하고 결과 확인을 하게 되면 우선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선 우리가 박스 디렉션 부분을 적용을 했을 때 RGO 텍스트가 이렇게 밑으로 적용됐던 것처럼 여기 있는 부분이 딱 붙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순서로 되어 있죠. 여기 있는 부분에 리버스에 대한 속성을 적용하게 된다면 리버스로 여기다가 만들어주도록 하고 여기도 똑같이 적용을 해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여기 있는 부분 이제 새로 고침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이었던 부분이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으로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고 싶지 않고 우리가 처음에 구성했던 부분처럼 보고 싶다고 했을 때 정렬에 대한 값을 다시 해주면 되는데요. 그때 또 추가로 사용되는 속성이 바로 박스 오리엔트 속성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선 웹킷에 대한 적용되는 부분으로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웹킷으로 프로퍼티 부분 구성해주도록 하고 박스에 대한 속성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스 속성하고 이 오리엔트 속성은 여기다가 바로 이 값에
대한 속성을 지정해주게 될 텐데 이 부분은 수평으로 나타낼 건지 아니면 수직으로 나타낼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버티컬에 대한 속성 값을 적용을 해주게 되면 우선 여기 있는 부분 적용하고 결과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로 고침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여기 있는 부분을 적용했던 부분이 이런 식으로 순서 자체만 변경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오리엔트 값은 오리진 값이나 여기 있는 버티컬 값을 이용해주게 된다면 여기 있는 이 방향 자체도 전환해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값을 가지고 나중에 박스 오리엔트 속성에 대해서도 구성을 해주게 될 텐데 우선 이 자체에서는 박스 디렉션 속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텍스트 영역이나 텍스트 영역 자체를 출력을 그대로 나타내는 부분도 있겠지만 반대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리버스 옵션 설정을 이용해줘서 박스 디렉션 속성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박스 디렉션 속성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박스 오리엔트 속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오리엔트 속성 같은 경우는 이 박스 영역이나 우리가 지정하는 텍스트 영역 자체에서 출력 방향을 나타내주는 부분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호리진 값이나 버티컬 값, 인라인 블록 값으로 4개 옵션 설정 값이 나타나 있는 걸 볼 수